요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종섭 즉각 소환하고 귀국해야 된다. 요거였어요. 이게 이제 한 줄짜리 속보로 나왔는데 사실 이것만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용을 곱씹어 뜯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격을 하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오늘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른 이종섭 주 호주 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 언론인 회칼 테러, 이거 황상무 님 얘기하는 거죠.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골자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겨눈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문제가 될 거라고 누누이 얘기해도 아니라 그랬잖아.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실하고 여권의 주류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틀 3일자 한동훈 인터뷰, 윤재옥 인터뷰,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황상무의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얘기를 이미 하긴 했으나 제 말은 이종섭과 관련된 문제예요. 대통령실이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당, 공수처, 언론,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타이밍에 한동훈이 누굴 들어오라고 그래? 즉각 소환해야 된다. 즉각 귀국해야 된다. 재밌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가능성을 좀 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의 가능성. 크게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의 가능성은 한동훈과 윤석열의 뭐 약속 대련이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약속 대련 시즌 2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결론적으로 여기에 크게 무게를 두진 않습니다. 왜냐면 20 며칠 전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종섭 문제를 이렇게 꺼내 들었다는 거는 저는 조금 심상치 않게 보고 있죠. 약속 대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물론 지난번에 서천 화재 현장에서 90도 인사한 것을 보고 사실상의 약속 대련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때도 사실은 제 뜻을, 아무튼 제 평가를 굽히진 않았거든요. 그때도 약속 대련이었긴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우발적인 상황이었고 이후에는 약속 대련으로 맞춰갔다 라는 제 평가였고요. 이번에는 약속 대련이 아닐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 그때는 소심하게 개겼다면 이번엔 진짜로 개긴 거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그 근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아무튼 이거 큰 줄기만 정리할게요. 약속 대련이다 아니다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렇든 아니든 간에 이 문제로 여론의 흐름이, 예를 들면 관심, 유권자층의 관심이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며칠밖에 안 남은 선거에서 이 선거의 구도에 대한 관심, 뭐 정권 심판에 대한 관심보다 오히려 이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가능성도 제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누구 좋으라고 이런 싸움을 하겠어요? 만약에 약속 대련이어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쇼라고 치더라도 이 쇼는 선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무슨 도움이 돼요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쇼라면 정말 멍청한 거죠. 이런 쇼를 기획한 사람 자체가 멍청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쇼면 이종섭 문제는 제가 이게 다른 방송에서도 이미 일찍이 얘기한 바 있지만, 이런 움직임은 쇼라고 하면 멍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이종섭과 김건희 여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면 됩니다. 이종섭과 김건희 여사의 공통점은 뭘까요? 대중의 뇌리에 드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공통점이에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 자체를 언급하면 안 돼. 그게 바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와 주가 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은 대중의 뇌리 속에 떠올려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코끼리예요. 이종섭도 윤석열 대통령에겐
대통령실에겐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언급이 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약속 대련으로라도 여론 주도층의 관심을 이쪽으로 끌고 와서 선거에 대한 이슈를 다 혼탁하게 만드는 거야. 조국 혁신당도 그냥 더 이상 지지율 안 올라가게 그냥 선거 다 망하자, 우리 죽을 거면 같이 죽자라는 식의 그런 프레임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이걸 약속 대련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판단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근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이제 이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짜맞춘 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은 의견이죠. 자, 그래서 김은혜님의 우리 그 페이스북 메신저 메시지를 좀 보면은요,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즉시 귀국, 황상무 자진 사퇴가 국민 눈높이다. 자, 요것도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언론을 대상으로 언급한 공식화한 내용과 지점이 똑같죠. 이종섭 호주 대사는 즉시 귀국하여 공수처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일정을 조사 대상자에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니 이분들은 뭐 같이 전화라도 한 거야? 한동훈 대표와 이 김은혜 후보는 같이 전화라도 했냐고요. 메시지가 똑같잖아요. 황상무 수석은 자진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수년 전의 막말로도 많은 여당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실 수석이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이분은 왜 이럴까? 왜 이러겠어요? 20 며칠밖에 남지 않은 선거에서 이종섭 문제는 혹여 어떤 분은 잠자고 있던 정권 심판 정서를 확 불을 붙여주는 이슈였어요. 이종섭 이슈는 그랬습니다. 대통령실발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윤석열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실발 리스크와 정부발 리스크로 여당의 선거가 피해를 보는 게 너무 많아요. 당전 관계가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그냥 셀카 노름만 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얼굴만 간판은 한동훈으로 걸어놓고 선거를 치러보려고 했는데 이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일만 대통령실이 벌인 겁니다. 저는 이분들이 선거를 정말 더 가열차게 진심으로 지고 싶어서 이러지 않는 한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이길 마음이 전 전혀 없다고 봤죠. 그동안 열심히 민생 토론회 하고 의사들 주저앉혀서 여론 좀 업어보려고 하고 온갖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 할 자세가 되어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분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힐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굽힐 수 없는 문제. 좌파 언론사한테는 굽힐 수가 없고 좌파들한테는 아주 굴복할 수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첫 번째, 황상무 수석의 발언도 마찬가지로 난 국민들의 분노를 일깨워줬다고 보죠. 두 번째, 이종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접전 지역에 10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지역에 이런 후보들을 발등에 불을 떨어지게 했다니까요. 누가? 아니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후보 선거 망해라라고 저는 뿌렸다고 봐요. 사실상 뭐야, 이거 한 달도 안 남은 선거에서 이런 일을 벌이니까 이런 접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똥줄이 타겠냐고요. 옴짝달싹 못하겠지, 막 미쳐 돌아가겠지. 뉴스 보면서 막 미칠 거예요 진짜. 막 정말 내가 후보였으면, 아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온갖 소금은 다 뿌려낸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접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SNS에 올리는 것 말고도 비공식적으로 한동훈 대표나 선대위에 온갖 얘기를 다 전달할 거라고요. 제가 유세를 다녀보니까 이 민심의 차가운 바람이 느껴진다. 아니 뭐 라디오 인터뷰나 이런 데서는 겉으로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그러고 조국 저거 보십시오, 범죄자 집단, 반윤 집단들이 정당 만들어가지고 떴다방 정당인데 저거 결국에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는 식으로 막 비판하면서 동시에 불안한 거죠. 여러분들 오전에 있는 저널리즘 프로그램 쭉 들어보시면 뭐 김현정의 뉴스쇼를 포함해가지고 나오는 국민의힘 후보들이나 뭐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이런 분들 다 마찬가지로
조국 혁신당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민심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싶은 거지, 한마디로. 그러고 싶겠지. 국민의힘은 더 그러고 싶겠죠. 근데 막상 이거 돌아가는 여론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 그리고 그분들만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각종 언론사에 다니고 있는 기자들을 포함해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뭐 심지어 좀 뭐 연륜이 되시는 분들은 이 여론의 흐름을 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조선일보 주필이라든지 뭐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통화하면서 듣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야 영식아, 니네 그거 정리 안 하면 큰일 나겠어 라고 해서 나온 게 지난주에 조중동 문화일보 사설이나 이런 칼럼들 보십시오. 이종섭 문제 정리 제대로 못하면 선거 쫄딱 망하겠다고 생겼다고 지금 거기도 똥줄 탔어요. 이러다가 민주당에 다 넘겨준다. 아니 범야권에 다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미 조중동 문화일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설을 쓰고 있다니까요. 근데 뭐야? 대통령실 반응이 뭐였어요? 정치 공작이다. 정치 공작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저는 이 회의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여기 보면 안철수, 나경원, 원희룡 이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겠냐고. 저 윤재옥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그냥 죄송한데 대통령 전화 받고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 분위기 전하는 정도의 TK 인사라고 보면 전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수도권 선거를 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접전 지역은 중도 무당층이야 무조건. 이미 집토끼는 안고 가는 건데 40%는 안고 가는 건데 자기는 5% 7, 8% 중에 1, 2, 3%로 당락이 갈린다니까요. 그런데 뭐야? 대통령실이 정치 공작이라는 워딩을 내므로 인해서 저는 다음 주 여론조사 볼만하다고 봅니다. 이미 한국갤럽에서 뒤집혔잖아요. 여론조사 얘기하면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만 이미 기성 여론조사에서 뒤집힌 결과 나오기 시작하면 MBC 패널 조사나 여론조사 꽃같이 표본이 넓고 막 몇 억씩 들여가지고 정확도가 높은 조사를 하는 여론조사 꽃의 경우를 모니터링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이거 심상치 않다고 보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수도권 민심이나 충청권 그리고 부산 경남의 절반 정도 넘는 경합지역에서는 이 민심을 빨리 읽어야 남은 기간이어도 어떤 의제를 좀 전환해가지고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 보십시오. 이종섭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짤 이종섭 반응. 자리 연연하지 않는다. 이 반응입니다. 이거 뭐 하는 일이야 이게 지금. KBS는 또 단독 인터뷰를 따셨어. 이분이 KBS만 상대해. 아무리 여당 쪽에서 제발 들어오라고 하더라도 조사 시점 조율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언제 들어온다고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언제 들어온다고 할게요. 공관장 모두 회의 있는 4월 말에 들어온대. 4월 말이면 선거가 끝납니다. 이 선생님 이종섭 선생님 선거가 끝난다고. 혼자만 살면 다 죽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만 살려고 하시면 정말 다 죽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니 저는 제가 진심으로요. 우리 그동안 제가 비판에 맞지 않았던 한동훈 대표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자 우리 동훈이 형님 멘트 뭐였습니까? 한동훈 대표님께서 즉각 귀국해라. 즉각 공수처에 소환조사 받아라 라고 얘기하셨고 황상무는 물러나라. 요 두 멘트 제 동의합니다. 정말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 들어온대요. 일단 조율 중이래. 4월 말에 들어오기로 했대. 조율 중이래. 조율 중이래. 뭐 어떡하라고. 이미 늦었거든. 아니 제가 이종섭 대사여도 안 들어옵니다. 왜 들어와요? 모양이 진짜 웃겨지는 거지. 미쳤어?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미 꽃길 깔아주고 나가셨고 나간 이후에도 안보실장 인터뷰나 다른 분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나 뭐 이런 워딩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공수처 야당 그리고 공수처 야당 그리고 일부 언론에 근데 정치 공작이면 우리
한동훈 대표님이나 우리 김은혜 수석님이나 여당에 계신 분들은 대통령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정치 공작이면 공작이지. 어디 감히 아무 죄도 없는 호주 대사를 들어오라 말아 그래? 하지만 저는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이분이 그렇게 할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사퇴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분도 되게 뭐랄까 용감하신 기자네. 근데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신다잖아요. 그러신 분이 아니니까 저도 그 말씀 믿어.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안 되지. 왜 들어와? 들어오면 안 돼. 일단 현 시점에서 본다면 공수처와 이야기가 된 것은 4월 말 공관장 회의 기간에 일정을 잡아서 가는 것으로 조율이 되었습니다. 아니, 조율했다잖아요. 아니, 조율했으면 끝난 문제 아닙니까? 4월 말에 오신다는데 뭐 오기로 했으니까 이걸로 끝내는 거네 그러면. 그죠? 아, 이제 이종섭 대사의 입장은 들었으니까 더 이상 뭐랄까 거론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우리 한 대표께서 언급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더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분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죠. 만약에 들어오면 대통령 오다 받고 들어오시는 걸로 저는 봅니다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달순의 라이브가 깠으면 뭐 저의 영향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흠이 김태흠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산FC 얘기는 따로 얘기는 지금은 안 짚고요. 원래 얘기로 좀 돌아가자면 아무튼 이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공을 쐈고 일단 공을 다시 대통령실로 덤볐고 대통령에 던졌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KBS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주 호주 대사인 이종섭 씨가 밝힌 내용을 보면 안 들어온다는 거야. 자리에 연연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총선 전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로 보여지죠. 보면 그렇잖아요. 네. 4월 말 공관장 회의 기간에 일정을 잡아서 가는 걸로 공수처와 조율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습입니다. 일단 큰 공 쐈고요. 요런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요것도 이제 기성 언론이라고 기성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비슷비슷하고요. 국민의힘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비례정당 선호도로 가보시겠어요? 비례정당 선호도 보이시죠? 거기 보면 조국혁신당이요, 이제 25까지 올라왔어요.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지금 매섭게 분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지역구 투표 의향 좀 가보실래요? 지역구 투표 의향? 저 아래쪽 보이시죠? 아래쪽 보면 여러분들이 안 보이실까봐 제가 4번 이렇게 넘겨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이게 전주 대비 기준해서 민주당을 찍겠다는 게 또 소폭 올라갔어요. 국민의힘은 몇 퍼센트가 빠졌어? 소폭 빠졌고요. 근데 민주당이 올라간 거나 국민의힘이 올라간 거나 뭐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 자체가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왜 떨어졌을까? 요것도 어쨌든 기성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요게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좀 더 나왔다는 거. 이제 요런 조사들이 이 지금 엄청난 영향을 끼치겠죠. 누구한테? 이런 분한테 끼친다는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